미 국방부가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매분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1,800여 명에 대해 입대 결정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 1,000여 명은 현재 체류 신분이 없는 이들로 알려져 만일 입대 결정이 취소되면 즉각적으로 추방위기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장벽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4개에서 8개의 시험용 국경장벽이 오는 늦은 여름부터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치되는 지역은 샌디에고 남쪽 지역 국경 근처입니다. 내일과 드라이클리닝 환경설비 지원 법안과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이제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제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과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법안에 대한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촉구했습니다.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이 예정보다 늦춰집니다. 민주평통사무처는 당초 다음 달 예정이었던 제18기 민주평통 출범이 예정보다 2개월이 늦어져 7월 1일이 아닌 9월 1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인권 밴드 30주년 미주 공연이 돌연 취소됐습니다. 공연을 준비한 투맨그룹은 7월 1일 카네기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전인권 데뷔 30주년 기념 미주 공연이 일정에 맞춰 열릴 수 없게 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한국 연예인 공연 취소는 관객들을 우롱한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뉴욕시 렌트 한정 아파트의 렌트가 동결 2년 만에 인상됩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어제 실시된 최종 표결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KBTV 뉴스9입니다. 미 국방부가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매분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1,800여 명에 대해 입대 결정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 1,000여 명은 현재 체류 신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만일 입대 결정이 취소가 되면 즉각적으로 추방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7일 국방부 내부 메모를 인용해 국방부가 이미 입대 결정이 난 매분이 입대자 1,000여 명에 대해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신문은 내부 메모에는 매분이 운영 자체를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가 이 같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은 매분이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정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대 취소를 검토 중인 1,800여 명은 이미 입대 계약을 맺었고 군사훈련 일정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들 중에 1,000여 명은 군사훈련 일정 통보를 기다리는 동안 비자 체류 기간이 지난 경우로 만일 입대 취소가 결정되면 불체자로 전락해버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매분이 프로그램은 입대 후에 곧바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어 한인을 비롯해 외국인들의 지원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장벽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4개에서 8개의 시험용 국경 장벽이 오는 늦은 여름부터 설치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치가 되는 지역은 샌디에고 남쪽 지역 국경 근처입니다. 샌디에고 남쪽 국경의 시험 제작이 끝나면 텍사스주 리오그란데 밸리 쪽으로 74마일 구간의 국경 장벽이 먼저 건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는 이번 건설에 최소 150억 달러에서 최대 660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장벽 완성에는 내년부터 시작하더라도 최장 1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과 드라이클리닝 환경설비 지원 법안과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이제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제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과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은 뉴욕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법안에 대한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촉구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뉴욕주 상하원 의원이 한인 단체장들과 함께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법안 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That are always listening and trying to come up with solutions despite how difficult the process may be, and he has never given up in making sure that our community and all communities that traditionally may not have had the type of voice that we needed had a voice in our Albany. 어제 뉴욕 한인회는 토니 아벨라 주 상원 의원과 론킴 주 하원 의원, 한인 단체장들이 한데 모여 지난번 의회를 통과한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안 등의 주지사 서명을 요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또한 지난 20일 상하원을 통과한 네일과 드라이클리닝 업소들의 환경설비 지원 법안에 조속한 서명도 요구했습니다. 이들도 법안은 30일 이내에 주지사가 서명을 해야 시행됩니다. 법안 시행이 확정되면 네일과 세탁업소들은 보조금 등의 재정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되고 그동안 도매상 중량 속이기 피해를 입었던 수산인들은 더 이상 부당한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각 단체장들은 법안 서명이 속히 이루어져 많은 커뮤니티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지만 이러한 펀드를 통해서 조금 더 살아갈 수 있는 좀 방법을 모색하지 않나. 앞으로 이 펀드가 우리 드라이클린 업계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 중량적인 포시당 우리가 솔직히 알게 모르게 많이 손해를 봤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발표하고 이제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우리에게 많은 이익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론킴 의원은 네일과 드라이클리닝 재정지원 법안 관련해 커뮤니티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 액수를 계속해서 조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TV 박수연입니다.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이 예정보다 늦춰집니다. 민주평통사무처는 당초 다음 달 예정이었던 제18기 민주평통 출범이 예정보다 2개월이 늦춰져 7월 1일이 아닌 9월 1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처는 이 같은 늑장 출범은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이들을 대신할 18기 자문위원들의 위촉이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8기 출범은 늦춰지지만 기존의 제17기 자문위원 임기는 오는 6월 30일자로 만료됩니다. 이 같은 18기 늑장 출범에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도 7월에서 8월 두 달간의 공백이 불가피하기도 했습니다. 또 회장도 7월 달이 지난 다음에야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인권 밴드 30주년 미주 공연이 돌연 취소됐습니다. 공연을 준비한 투맨그룹은 7월 1일 카네기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전인권 데뷔 30주년 기념 미주 공연이 일정에 맞춰 열릴 수 없게 돼 취소된다고 밝혔습니다. 투맨그룹은 일반적으로 가수를 초청할 경우에 공연 비자인 오비자만 받으면 되는데 가수 전인권 씨는 전과 기록으로 인해 웨이버 비자를 따로 받았어야 했다며 해당 비자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일정을 맞출 수가 없었다고 공연 취소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연예인 공연 취소는 관객들을 우롱한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공연 주최 측이 사전에 공연자의 비자 확보 등의 행사 진행상의 문제는 면밀히 확인한 후 공연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불 이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한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이승철 미주 공연이 두 차례나 연기, 결국 공연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이번 전인권 밴드 30주년 미주 공연 티켓을 구매한 자들에게 환불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렌트 한정 아파트의 렌트가 동결 2년 만에 인상됩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어제 실시된 최종 표결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렌트 한정 아파트의 렌트가 동결 2년 만에 인상됩니다. 이를 결정하는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어제 열린 최종 표결에서 찬성 7표, 반대 2표로 렌트 인상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리스를 갱신할 경우 렌트 1년 연장은 1.25%, 2년 연장은 2% 올라갑니다. 이는 기존 건물주들이 주장한 최대 8% 인상률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인상 소식을 들은 세입자들은 걱정입니다. 한 세입자는 이 같은 인상 소식에
현재 수입으로는 가족들 부양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렌트가 인상이 됐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지난해보다 1에서 2%가량 오른 인상률로는 아파트 운영 경비 적자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투표 결과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뉴욕시 렌트 한정 아파트엔 약 160만 명가량의 뉴욕 시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의 신축 아파트 개발 붐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웹사이트인 렌트카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6년 사이 전국의 30개 대도시 50가구 이상의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 중에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는 이 기간 동안 총 41개 아파트가 신축됐고 12,533가구를 신규 공급했습니다. 이처럼 전국에서 신규 공급 물량이 10,000가구를 넘긴 곳은 롱아일랜드 시티가 유일합니다. 개고기를 쇠고기처럼 속여 팔아오던 상인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중국계 상인은 핫도그에 들어가는 고기를 개고기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위생부 검시관은 최근 관련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실시하던 중에 사실을 확인하고 뉴욕시경에 해당 사건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고기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상인인 사이핑 초 씨는 1996년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 지난 18년 동안 브루클린 지역에서 핫도그를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초우의 변호인은 초우가 개고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설사 개고기를 판매했다고 해도 그건 문화 차이일 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발생한 뉴욕 지하철 탈선 사고, 인근 선로는 아직까지 관계자들이 모여 선로 점검과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관계자는 탈선 원인이 선로 문제가 아니고 비상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관련해 추가된 내용 박소현 기자가 전합니다. 34명의 부상자를 낳은 뉴욕 지하철 A 노선의 탈선. 어제의 사고 여파로 열차 지연과 취소가 오늘까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고 인근 노선에는 아직까지 관계자가 선로를 점검,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갑자기 작동된 비상 브레이크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할렘가 인근 125가역 근처에서 A 노선 지하철은 역 진입 직전 비상 브레이크가 작동했고 열차를 멈추는 과정에서 열차 2칸이 선로를 이탈해 벽면에 스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전이 발생했고 어두운 터널에 갇힌 500여 명의 승객들은 앞다퉈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고 당시 지하철 안에 있던 승객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꼈으며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 불길이 붙기도 해 아찔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I saw the sparks through the windows. I knew at that point that the train was derailed because it's nothing like we ever been on before. It's probably most terrifying roller coaster ride. 한편 지하철 탈선으로 아직까지도 A 노선을 포함한 다른 노선들도 지연과 취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MTA 측은 속히 선로 점검과 사고 조사를 끝내 열차 이용에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시에 이어 뉴저지에서도 고용주가 구직자의 과거 직장 급여를 못 물어볼 전망입니다. 뉴저지 주 상원은 지난 26일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떠한 경우라도 과거 직장의 급여를 물어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달에도 하원에서 통과돼 현재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관련 법안이 오는 11월부터 발효됩니다. 뉴욕시가 발급하는 신분증인 ID NYC의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뉴욕시는 어제부터 ID NYC를 소지했을 경우 키드패스 회원권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키드패스는 뉴욕 시내 5개 보로에 있는 수영장과 체육관, 요리교실, 미술교실, 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권입니다. 또한 바이크 뉴욕 회원권 할인 혜택도 주어집니다. 바이크 뉴욕은 자전거 정비와 자전거 부품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 자전거 이벤트를 제공하는 회원권입니다. 이 밖에도 전 세계 유명 도시들을 축소해 놓은 걸리버스 게이트 등에 대한 할인 혜택도 추가적으로 제공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을 15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은 4년 만에 역시 최하 등급으로 강등됐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2017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또다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15년째 최하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강제노역과 매춘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인신매매 방지 노력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4년 만에 최하 등급인 3등급으로 강등됐습니다. 국무부는 중국이 강등된 주요 요인으로 탈북자 강제 송환을 꼽았습니다. China was downgraded to Tier 3 status in this year's report, in part because it has not taken serious steps to end its own complicity in trafficking, including forced laborers from North Korea that are located in China. 올해 인신매매 3등급으로 분류된 국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모두 23개 나라입니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비인도적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강등된 데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부 나오는 가운데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한국과 미국 등 4개국 공군이 미 알래스카에서 북한 주요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굉음을 내며 한국군 주력 전투기 KF-16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이어 새하얀 알래스카 상공을 가르더니 정밀 유도폭탄 JDAM을 투하해 북한 핵심 시설로 설정된 목표물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킵니다. 지난 12일부터 한국 공군을 포함해 미국, 일본, 태국 등 4개국 공군이 참여해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흘간 실시된 다국적 공군훈련 레드플래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 양국군은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 시도가 사전에 감지되는 즉시 북한의 핵심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절차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또한 유사시 대량으로 침투하는 적 전투기를 요격하고 적의 공중 공격으로부터 4개국 공군이 연합해 아군 항공기를 엄호하는 훈련도 강도 높게 진행했습니다. 한편 훈련을 마친 한국 공군 KF-16편대는 미 공군으로부터 공중급유를 10여 차례 받으며 7천여 킬로미터를 비행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맨해튼 중심부에 위치한 센트럴파크의 가장 높은 지대엔 벨베데레 성이 있습니다. 센트럴파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벨베데레 성이 올가을 보수공사에 들어갑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맨해튼 센트럴파크의 아름다운 전망대 벨베데레 성이 올가을 새롭게 바뀝니다. 벨베데레 성은 지난 1983년 한 차례 개보수 공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한 지 30년 이상 지나 배수 시스템 설치와 석조 건축물, 주변 방수 작업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뉴욕시 공항국은 이에 따라 600만 달러를 들여 올가을 개조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과 관계자는 이번 개조 프로젝트로 성 안에 있는 전시관과 성 밖 곳곳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원 관계자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인 벨베데레 성의 보수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며 이번 보수 공사 소식을 반겼습니다. 1869년 지어진 이 미니어처 성은 센트럴파크 내 가장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벨베데레 성 안으로 올라가면 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센트럴파크를 한눈에 조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벨베데레라는 이름은 이탈리아어로 아름다운 풍경을 뜻합니다. 한편 이번 개조 프로젝트에는 센트럴파크 이스트 사이드에 또 다른 즐길거리 설치를 포함해 진행될 계획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6월 28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오후 브루클린 소재학교에서 총기를 소지한 학생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윌리엄스버그 JHS-50에 재학 중인 12살 소년은 체포 당시 탄환이 들어있지 않은 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총기 소지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즉시 학생을 체포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소식을 듣고 어린 소년이 어떻게 총을 소지했는지 놀랍다며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당국과 뉴욕시경은 학생이 총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거리 청소차를 훔친 용의자가 도로를 질주, 주차된 차들과 충돌한 뒤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경
뉴저지 패터슨 지역에서 한 미아원이 근처 쇼핑센터 주차장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쓰레기통을 비우러 간 사이에 누군가가 차량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수상한 사람 한 명은 거리 청소차에 뛰어올라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고 0.5마일 정도를 달렸습니다. 그는 콜로니얼 애비뉴로 도주했고 길에 주차돼 있던 5대의 차량과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난폭 운전으로 차량과 충돌한 뒤 곧바로 내려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용의 선상에 오른 사람도 없으며 경찰은 용의자를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뉴저지 뉴브런스윅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오전 1시경 스토큰 로드 근처 2층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도착 당시 큰 연기가 집 전체를 휩싸고 있었습니다. 화재는 1층에서 시작해 2층까지 삽시간에 번졌으며 화재를 진압하고 있던 소방대원은 집안에서 숨진 사람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당국은 빈집에서 발생한 불인 줄 알았지만 안에서 사람을 확인했다며 확인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화재의 원인과 숨진 사람의 신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달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용의자 2명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경은 지난달 브라운스빌 내 위치한 셔틀 애비뉴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용의자 2명의 감시 카메라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L트레인을 기다리고 있던 25살 남성에게 2명의 남성이 다가와 휴대전화를 훔치고 폭행한 뒤에 달아났습니다. 피해 남성은 손과 무릎, 머리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2명의 용의자는 모두 10대 후반의 흑인 남성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취임 후 첫 번째 미국 방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워싱턴 DC에 안착해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공안 영접을 받은 이후 장진호 전투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미국 순방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올해도 13곳을 선정해 $70만 달러를 전달합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은 27일 2017년 지원금 수혜 기관으로 선정된 뉴욕과 뉴저지 비영리 단체 13곳을 초청해 리셉션 행사를 가졌습니다. 맨해튼 사우스페리 지하철역이 어제 재개장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피해로 폐쇄된 이후에 5년 만입니다. 당국은 사우스페리역 복구를 위해 3억 900만 달러를 투입했고 이 역은 지난 2012년 샌디 여파로 역 전체가 폐쇄됐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시장인 미국 공략을 위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 카운터에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 공장에 대한 투자액은 약 3억 8천만 달러며 현지 고용 규모는 약 950여 명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는 뉴저지 플레이세스 파크 시의원에 도전합니다. 네, 무소속으로 출마하셨고요. 원유봉 후보자님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저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8박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한 원유봉이라고 합니다. 무소속입니다. 제 이름은 사실은 미국 이름으로는 유봉 원윤이에요. 그래서 라스트 네임이 원윤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고생이 조금 있으시죠? 예. 네. 지금 후보자 자격 논란에 지금 휩싸였는데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네. 후보가 되려면 저희들이 주민들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소속으로 하려면 주민들이 43명, 8박에서는 43명의 그 사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가 하루 만에 133개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몇 명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도와주신 분들이 공증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인을 그 사람들 앞에서 사인했다는 그런 증명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내보내는 과정에서 저만 사인을 했어요.
물론 제가 직접 받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분들도 같이 사인해서 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저희들이. 그래서 그 민주당 8팍 민주당 위원장이 그 버건 카운티 클락 오피스에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래서 버건 카운티 그 클락 오피스에서는 문제를 받아들여서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소송하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들 둘이서 서로 싸울 때 부모로서 아니면 선생님으로서 그 싸움이 누가 정당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양쪽 말을 다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법적으로 사실은 그 버건 카운티 클락 오피스는 퍼블릭 오피스이기 때문에 그 클락 오피스에서 양쪽 분을 불러서 서로 입장 해명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심리가 필요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권리가 무시당한 겁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송 전에 이 클락 오피스 자체 내에서도 이제 그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절차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그렇죠. 거가 이제 무시가 됐다 이제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럼 그 부분도 우리 원 후보님께서 또 따로 또 문제 제기를 하실 수도 있는 문제겠네요.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송을 한다는 거는 항상 변호사를 들여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럼 결국은 비용도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에너지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소송을 한다는 거는 항상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죠. 네네, 그러시군요. 그럼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부당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이 제가 30일로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때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실 그런 계획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판은 아니고요. 재판 전에 또 법원에서 그러니까 심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히어링이라고 하는데 그 히어링을 하는 거예요. 그 히어링이 한 번으로 끝날지 두 번으로 끝날지 그것도 역시 저는 모릅니다. 그 역시 판사의 재량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리스폰스는 그 23일 날 보냈어요. 이미.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대한 리플라이 그 상대변의 리플라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건 카운티 클락 오피스에서 이제 리플라이를 하겠죠.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그 30일에 있을 그러면 심리는 네. 이제 어떻게 될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물론 저희는 이제 객관적입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리스폰스를 하냐면 우선 하나는 제가 법적인 그 제 권리를 무시당한 면을 주장할 겁니다. 그거는 법적으로도 이미 돼 있는 거니까. 근데 왜 무시당했나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무소속이고 또 소수민족이어서 그런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게 한 점이고 또 한 포인트는 제가 받은 그 사인이 55개입니다. 근데 사실 미니멈 리퀘어먼트가 43개예요. 그리고 저를 도와준 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여럿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3명의 그 헬퍼, 3명의 도와주신 분들을 서명했어요. 한 분은 37개를 받아주셨고 또 한 분은 9개를 받아주셨고 또 한 분은 19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20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 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둘이에요. 하나는 제 권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했다. 두 번째는 제가 받은 사인만도 이만큼이고 또 저를 도와서 한 분들이 다 합치면 120개다. 그 두 가지를 표명할 겁니다. 네네. 네,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원 후보님의 이제 입장은 이제 그 43개가 이제 필요하지만 55개를 이제 직접적으로 다 이제 받으시고 또 서명 받으시고 또 공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상에 이제 문제가 없다. 예,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고 또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불이익을 이제 받은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이제 그런 소명을 하실 그런 계획이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일을 겪으시면서 그 많은 좀 느끼신 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많이 느꼈죠. 직접 피부로 느꼈으니까 우선 제일 걱정된 건 우리 차세대의 이민 세대가 정말 미국의 코어 파트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 심리는
여러분들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사실 비슷하게 느끼신 분들이 저희 주변에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코트에, 저희 소송 그 코트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들의 그 한인 세대의 그 결집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30일 3시 30분에 버건 카운티 법원에서 일어납니다. 룸 넘버는 352호예요. 저지는 저지 델라 크루즈라는 분이시고요. 많이 나와 주셔서 응원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에 도전하는 원유봉 후보자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원 후보님 모시고 진행하는 시간은 오늘에 이어서 내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네, 원 후보님 오늘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기대하는 결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6월) 같지 않은 서늘한 날이었습니다. 볕도 적당하고 하늘도 하루 종일 맑았는데요. 밤하늘도 청명해 기온도 습하지 않아 한밤 70도대입니다. 내일도 날이 좋습니다. 하늘은 하루 종일 푸르겠는데요.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오릅니다. 최고 85도, 최저 72도입니다. 금요일은 오후 사이 한 차례 소나기 소식 보입니다. 날은 다소 습하고 덥겠는데요. 한낮 88도입니다. 일요일 한 차례 소나기 소식 보입니다. 월요일까지 하늘에 구름이 껴 다소 흐리겠는데요. 다음 주 기온은 큰 고온 현상 없이 무난하겠습니다. 날이 서늘해 마치 가을 하늘 같습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6월 28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은 KBTV 웹사이트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